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이혜린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 오늘 종일 서늘하겠는데요. 원주 지역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해 낮에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지속 시간도 짧겠고 양도 많지는 않겠지만 중부지방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날을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큰 일교차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해서 한 주간 도내 정치 이슈 알아봅니다. 원주시가 흥원면 승안동 마을에 제1호 치유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치유마을은 농촌관광의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업인데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자는 웰빙에 이어 요즘에는 죽음을 잘 준비하자는 웰다행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웰다행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원더풀 라이프 프로그램을 1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인지 또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봅니다. 9월 2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없었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수가 기존 유행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의 공식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원인 미상의 소나무 집단 고사 현상이 발생해 당국이 21일 합동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이라면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보호팀과 북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연구원은 21일 인제군 북면 산계리 설악산 국립공원 내 생태공원에서 소나무 20여 그루의 집단 고사 현상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9% 하락했으며 부동산원이 2012년 5월 7일 아파트 시세조사를 시작한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으며 전셋값 역시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도내 정치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죠. 이제 구분응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안내해 주시죠.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영호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했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 후에 의결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주도와 세종특별법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었으나 강원특별법에는 제정 당시에 부처 간의 의견으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위위원들은 지원위원회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로 법안 심사를 순조롭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초 강원도에서는 단독 지원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지만
정부에서는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도의 지원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네, 지금 현재 법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의견이 반영이 된 상태로 의결이 됐는데요. 추후 유사위원회와의 통합 운영과 구성 가능성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단독으로 출범을 하더라도 추후에 다른 위원회들과의 통합은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27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요. 법안이 공포되고 3개월 이후에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이르면 내년 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21일 오전에 소위원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위원들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개정안 의결을 집중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그만두면서 2선으로 물러난 권성동 국회의원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에서는 내려왔지만 연일 SNS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에 적극 맞서는 것처럼 존재감이 여전히 과시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권성동 의원은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국가 영빈관 신축 문제나 마약 유통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시위와 신당역 살인 사건 등의 이슈에 대한 논평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용산 청사 주변의 부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분들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그곳에 국가 영빈관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두둔하기도 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정부가 군장병의 속옷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속옷이나 내복 그리고 전투화 등 품목별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감액과 삭감 구분도 못하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에도 초청을 못 받았다는 등 홀대를 받았다는 등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민주당의 윤 대통령 비판은 열등감의 발로일 뿐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또 공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로서의 실수 때문인지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당시부터 대선 승리까지의 과정에서 1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비록 2선으로 후퇴했지만 당내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존재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윤핵관의 맏형으로 어느 자리에서도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는 고민을 깊게 아직 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권성동 의원과 함께 최근 구설에 많이 오르는 의원이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권을 두고 사견이 밝혀지면서 당내 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나눈 문자가 공개된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서 오늘자로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적었는데요. 이어서 저의 불찰로 인해서 당 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앞서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렸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위원장의 휴대폰 화면이 사진 기자단에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그 화면에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위원과
한 그 대화 내용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네. 해당 대화에서 정 위원장은 김진계 중에서 해당 행위를 경고해야지요라고 보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유상범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서 제명해야죠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항희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 8월 13일 유상범 윤리위원이 이준석 당원 징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눴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향후 중앙윤리위원회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유상범 위원의 사임을 신청을 했고 이항희 위원장이 그 의사를 받아들이면서 사임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흥엄면 승안동 마을에 치유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윤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치유마을이 조성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네, 농촌 체험이라고 하면 밭을 갈거나 고구마를 캐는 체험 프로그램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 이제는 농촌 체험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한적한 시골에서 산과 물, 나무와 꽃을 보면서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쉬는 치유 농촌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원주시에도 제2로 치유마을이 조성됐습니다. 원주농업기술센터가 흥엄면 승안동 마을에 치유마을 시범사업장을 열었는데요. 숲과 계곡, 들판과 같은 농촌 공간을 배경으로 네. 방문객이 명상과 놀이를 통해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농촌 관광 마을에 치유 관광을 도입하는 치유 농업 사업은 원주에서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마을 단위로 치유 관광을 조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치유 관광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돼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 농업기술센터 권효정 지도사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치유마을 시범사업은 농촌이나 농업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농촌 마을에 오셔서 농업 활동이나 신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건강 효과를 얻고 갈 수 있는 치유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승안동 치유마을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미술치유나 치유텃밭, 치유음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술치유 프로그램은 돌멩이 그림 그리기 등 프로그램이 있고 치유텃밭과 치유음식 프로그램은 텃밭에서 직접 제철 농산물을 키우면서 농업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도 느끼고 텃밭에서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고 수확한 농산물로 치유 음식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기본의 농촌 체험에 치유라는 개념이 더해져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더 즐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전에 승안동 마을을 방문하면 장담그기, 인절미 만들기, 땅콩 심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네. 주로 어린아이들이 방문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이 공간을 치유의 집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황토방으로 칠해서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바쁜 현대생활로 지친 관광객들이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치유과학실도 조성했는데요. 이 치유과학실에는 조교기와 자운기가 설치돼서 편안하게 시설 즐길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스트레스 측정기가 마련됐습니다. 네. 야외에는 치유 쉼터와 치유 텃밭, 화단이 조성돼서 보기만 해도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미술과 목공 치료 같은 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했는데요. 권효정 지도사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마을에서 농촌 체험뿐만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까지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소비자분들이 오셔서 조금 더 오래 머물다 가실 수 있는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집이나 치유 음식 체험관도 상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우울감이 큰 시기에 치유 농업 활동을 통해 자연이 주는 생명력과 계절 변화 관찰을 통해서 정서적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원주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촌 치유 농장과 치유 마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참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직은 이 치유마을이 문을 연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찾아오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새롭게 보완할 예정인데요. 치유 음식과 미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시작하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박 2일간 치유의 집에 머물면서 치유 프로그램을 즐기는 건데요. 이 마을에 있는 농촌 치유 자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치유 공간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또 10월 중에는 치유 팜파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팜파티는 농가에서 먹을거리와 체험, 공연을 즐기면서 함께 어울리는 자리인데요. 도시와 농촌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 풍경도 즐기고 다양한 체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의 첫 번째 치유마을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게 잘 살자는 웰빙에 이어서 요즘에는 죽음을 잘 준비하자는 웰다잉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웰다잉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원더풀 라이프 프로그램을 1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강세진 사회복지사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인지 또 참여 방법은 어떠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위해서 기획이 된 프로그램이죠. 이 원더풀 라이프가 벌써 15년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더풀 라이프 프로그램은 어르신들께서 살아온 삶을 회고하는 자전적 프로그램으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해서 노후를 기쁘고 희망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인기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번에도 15기 모집한다고 들었는데요. 15년째 진행된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이겠죠. 어떻게 진행될까요?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증진하는 웰 에이징 프로그램과 죽음 준비 교육인 웰다잉 프로그램, 문화활동을 통해 노후 활력을 회복하는 웰 라이프 프로그램, 힐링 집단 활동으로 노후 생활의 긍정성을 회복하는 힐다잉 프로그램,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비용이 조금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될까요? 어르신의 과거와 현재 감정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유언과 상속, 연명의료 결정법 등 웰다잉 교육, 그리고 감성 힐링 걷기 여행, 당당한 노년을 위한 실버 이미지 메이킹 등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영역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0회에 걸친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웰다잉 서포터즈인 웰디 서포터즈의 일원이 돼서 전시회나 모금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선도주자로서 교육 수료생들이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로서 웰디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수강생들의 누름꽃 자화상이나 손 석고 모형 등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활동이 기획되어 있고요.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장례 의향서를 보급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의 인생 그래프,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용서와 화해의 편지, 자신이 꿈꾸는 장례식 등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유튜브 컨텐츠로 제작하여 복지관 유튜브 채널인 원무복TV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네,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15기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원더풀 라이프 프로그램은 연 1회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네. 2022년 진행하는 15기 모집 인원은 15명이고요. 네. 10월 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원주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복지관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아기의 탄생을 준비하듯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노년의 시기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지 가늠도 안 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노년기 어르신들은 기능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은퇴나 주변 분들의 죽음 등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두렵고 무서울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이를 받아들이는데 더욱 슬프고 당황스럽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죽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비해서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원더풀 라이프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네. 참여하신 어르신의 소감을 빌려 말씀드리면 원더풀 라이프 프로그램은 감동, 이정표, 귀한 인연, 언제나 행복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주셨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간다. 삶을 더욱 단아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또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네. 삶의 의욕이 생긴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노후를 주도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센터에서 추가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여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향후 운영 계획과 홍보 말씀 듣고서 정리하겠습니다. 원더풀 라이프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됩니다. 앞선 어르신의 표현처럼 감동과 인연, 행복과 삶의 이정표가 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노후를 주도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강세진 복지사였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행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 원주 축협 문화센터 초대 작가전을 통해 6면의 작가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개인전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꽃이 전하는 설레임이라는 테마로 누구나 사진을 주는 행복, 여행이 주는 행복, 꽃이 전하는 설레임을 전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원주 축협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전시로 10월 28일까지 정상호 작가의 6번째 개인전이 진행되고요. 붉은 메밀꽃이 전하는 고마움을 소재로 여러 해 동안 촬영한 영월의 붉은 메밀꽃의 아름다움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강원 일부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해서 도내 정치 이슈 알아봤고요. 리포터 현장에서 원주 승안동 치유마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강세진 사회복지사 연결해서 최근 삶에 대해 돌아보고 잘 살고 잘 죽는 방법, 웰다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